안녕하십니까, 이현조입니다. 향교 뉴스 6월 둘째 주 소식입니다. 6월 둘째 주 뉴스는 둘째 주 행사가 끝나고 6월 한 14일쯤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영상 편집 등 시간에 쫓기다가 이제야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향교 뉴스를 신설하고 방송을 시작한 후에 꾸준히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향교 뉴스를 기다리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뉴스를 전해드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새벽 2시, 3시까지 일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앞당긴다고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이 모양입니다. 향교 뉴스를 기다려주신 애청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일주일 늦은 향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지난 6월 2일에 있었던 천안 소중의 문학관에서 있었던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 소식입니다.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는 향교데이 만해문학 문학축전에 속한 프로그램인데요. 지난 6월에는 천안 소중의 문학관을 홍보하고 또 천안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결성향교 프로그램을 알리는 한편 잠재적 참여자를 확보하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는 원래 출연자인 이정록 시인, 박경아 시노래 가수, 정은주 피아니스트 외에 소중의 동화작가를 특별 초청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천안 문인협회 회원 외에도 천안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성황리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소중의 동화작가님과 천안 문인협회 회원, 천안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 소식은 6월 4일에 있었던 충청인문여지도 녹화입니다. 이번 답사는 계룡시로 다녀왔습니다. 사계고태, 모원제, 신원제, 팥거리, 천마산 금바위, 두개 일교, 신도안 수구, 신도안교, 동학마을, 신도안 등의 순서로 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계룡시는 충남에서도 가장 작은 행정면적에 속하는데요. 사실 이렇다 할 문화재는 없습니다. 다만 신도안이라는 역사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장소가 계룡을 주목하게 합니다. 신도안이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지로 삼기 위해서 실제로 궁성건설을 진행했던 곳입니다. 신도안은 풍수적으로 십성지지라고 해서 풍수적으로 도읍의 조건을 잘 갖춘 곳이었으나 서울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의 서울의 도읍지를 확정하고 궁성을 건설하게 됐죠. 이때 한양의 기득권이 계룡 도읍 반대로 삼았던 명분이 재밌게도 계룡을 도읍지로 삼으면 안 되는 풍수적 이유였다고 합니다. 풍수에는 풍수로 대응한다는 참으로 재밌고 기발한 대응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은 임병조 지리학 박사님께서 재밌고 흥미진진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본편을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편을 통해서 계룡에 대한 새롭고 재밌는 설명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 6월 5일에 진행됐던 명륜당 아카데미 홍주의 길 사전 녹화 소식입니다. 6월 일정은 대전의 이제 동춘당과 소대원 호연제고택 그리고 도산서원으로 다녀왔습니다. 동춘당은 조선시대 기호유학의 거두 송준길의 종택이 있는 산악제 건물이고요. 소대원은 그의 손자 소대원과 우리 홍성 갈산면 오두리의 안동김씨 성달의 막내딸 김호연제가
일가를 이루고 살았던 고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산서원은 만해 김득기와 그 아들 탄홍 권씨를 추모하기 위해서 세운 서원입니다. 권득기는 41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좌랑을 지냈고 정세가 어려지자 벼슬을 버리고 도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도산서원 모습 보고 계십니다. 권씨도 학문이 뛰어나 대군사부, 한성부, 좌연 등에 임명됐으나 이제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이곳 도산서원에 내려와서 학문에 힘썼다고 합니다. 이 서원은 조선 숙정 19년에 유림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고 숙정 37년 나라에서 현판을 받은 사액서원입니다. 하지만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철거가 됐다가 1921년에 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냈고 1968년, 1973년 두 차례에 걸쳐 안동 권씨문중에서 복원했다고 합니다. 도산이라는 이름도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도학을 연마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설명은 홍주의길 본편이나 해설편을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6월 6일 현충일이었죠. 현충일에 진행된 중고지 아카데미 소리를 찾아서 사전 녹화입니다. 소리를 찾아서는 중고제 관련 유적을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결성의 최선달을 기념하고 중고제 판소리를 진흥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6월에는 근대 오명창이었죠. 이동백 명창과 김창룡 명창의 유어지가 있는 서천으로 다녀왔습니다. 본편 시청을 통해서 중고제 판소리에 힘을 좀 실어주시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6월 7일에 있었던 시심입니다. 시심은 시 깊이 읽기 또는 시 깊이 있게 감상하기를 통해서 문의 창작에 뜻을 두신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시심은 이정록 시인의 시집을 통해 시 창작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지고 있습니다. 본편 사수를 통해서 문학도 여러분들의 진일보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천년의 손길입니다. 6월 7일 함께 녹화가 진행이 됐고요. 천년의 손길은 전반성 서양화가와 함께 다양한 미술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5월에는 이미 본편 올려드린 바와 같이 향교에서 나눠드린 개인 물컵과 텀블러에 자신만의 그림 그리기를 진행을 했고, 이번 6월에는 참여자들이 행사 중 신을 수 있도록 준비해둔 고무신에다가 그림 그리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그림을 그린 고무신은 앞으로 자신만의 전용 고무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탐나면 향교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나도 고무신에 그림 그려서 나만의 신발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김현자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고무신하고 물감 내어드리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만의 고무신을 만들어서 향교에 오시면 고무신을 신고 편안하게 1박 2일 머무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6월 9일 날 있었던 나란말싸미 소식입니다. 나란말싸미는 국어사전 읽기를 통해 문해 창작을 꿈꾸는 분들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이고요. 올해는 이정록 시인의 동시문호 사전 속에 나오는 겸낱말을 통해서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낱말과 낱말이 겹쳐서 새로운 의미로 발전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역시 본편 사수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다음은 책 읽는 엄마입니다. 책 읽는 엄마는 2021년 주혜진님이 전속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었으나 올해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만술문학 회원들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꿨죠. 올해부터는 문예 창작 수업인 시경이 50% 자부담으로 바뀌면서 회원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책 읽는 엄마 출연료와 연말에 이제 발행하는 만술문학지 원고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콕 눌러주시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구독을 해서 전원일기를 능가하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봅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성향교 문화센터 소식입니다. 결성향교 문화센터는 프로그램 진행자의 역량 강화 그리고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문화그림이라는 프로그램 그리고 전통문화체험 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한 훈도 양성학당 그 다음에 열심히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참여자 여러분들께 한 주간의 피로를 회복하는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된 음악 입문 야한 DJ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 없이 언제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나도 현장에 가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간판 프로그램이죠. 향교대의 만해문의 축전 소식입니다. 만해문의 축전은 뭐 아이들도 동요를 부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워서 기획하게 된 프로그램이죠. 우리 어른들이라도 동요를 부르면서 어렸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고 아이들에게 동요를 뭐 전파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동요를 불러서 세상이 좀 더 맑아지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어른들이 동심에 젖어 해맑게 이제 동요를 부르고 나면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참여자들 간 대화를 나누며 우위를 다지는 향교다방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비록 차 한잔의 여유지만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향교다방이 끝나고 나면 만해문의 축전의 터줏대감이죠. 문학 토크쇼 함께 넘어 멀리 남원에서 오신 김옥 소리꾼하고 김슬기랑 소리꾼의 흥경 공연으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 대한민국 문단의 역량 있는 작가를 초청하여 그들의 이제 문학 세계와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문학 토크 콘서트 함께 넘어 이번에는 김일정 소설가를 모시고 작품 유령의 시간과 내 눈물을 믿지 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호 시인의 진행으로 함께 했습니다. 다음은 본래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 시간인데요. 이정록의 문학 토크쇼는 앞서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6월 2일 천안에서 천안 소중의 문학관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6월 11일에는 박동석 문화재청 문화재 잔문위원과 임덕수 문화재청 문화재 잔문위원을 모시고 문화재 활용 사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특별 진행이 됐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녹화해서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기 하시거나 뭐 현장 참여를 못 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녹화 방송으로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사진으로 보는 만해문의 축전을 감상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